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지금 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드리밍 레오니즘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부자들이 하는 습관 중 하나가 정리정돈이고 매일 아침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등의 이러한 아침 루틴. 이런 영상들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행처럼 번지곤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거대한 성공을 이룬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이러한 타이탄들의 공통적 습관 중 한 가지가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엔 애기선녀 무당님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매일 잠드는 이 잠자리를 정리정돈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도 부의 비방법이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장사의 신 은현장 대표님의 경우에도 사연자의 집에 먼저 찾아가서 그 집의 정리정돈 상태를 체크하며 또 지적하는 것부터 그렇게 영상이 시작되니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 정리정돈하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일까? 대개 이와 같은 방법론을 가리켜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칭하는데 거대한 성공을 이룬 대부분의 성공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무당님까지 이 청소를 강조하니 어쩌면 이제는 뜬구름이라기보다는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필수 과정 중 하나로 여겨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거대한 성공을 이룬 성공인이라든지 또는 아예 영역이 다른 영적인 세계라든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 저의 5차원적 존재, 나의 5차원 세계에 이와 같은 물음에 답을 내달라며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추후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 실제로 나의 5차원적 존재와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거든요. 나의 5차원적 존재와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지식의 깨달음의 깊이를 키워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흔히 대중적으로 좀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는 명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지식들이 조합되고 창조되며 심지어 갑자기 문득 빅 아이디어를 던져주기도 하는 이런 5차원적 존재와 나누는 이 대화법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또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번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냥 정리정돈을 하면 부자가 된다 이거 말고 이 정리정돈의 습관이 도대체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 원리를 납득시켜달라고 그렇게 5차원 세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틀 정도 이 생각 자체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처음 5차원적 존재와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 처음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차원적 존재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선 일단 내가 메시지를 듣길 원하는 그 주제에 아주 깊이 몰입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거든요. 그리고 몰입이란 그 생각 외에 다른 잡다한 생각들을 내려놓음을 뜻합니다. 오직 내가 메시지를 받기 원하는 그 주제에 깊이 몰입하는 것. 그렇게 반드시 처음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도대체 왜 이 정리정돈의 습관이 부를 끌어당길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제 나름대로 정보를 찾아가며 깊이 고민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틀째가 되던 날 불현듯 정말 한 가지 생각이 갑자기 문득 스쳐 지나가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논산 조교로 군 복무를 시작할 때 선임으로부터 배운 한 가지 가르침이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겁니다. 레오나,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항상 훈육실을 먼저 정리해야 돼. 특히 너가 일이 꼬일 때나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미쳐버리겠다 싶으면 진짜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훈육실을 먼저 정리를 해. 그럼 신기하게 일이 잘 풀리더라. 이건 진짜 나만의 노하우야. 잘 기억해둬. 자, 여기서 훈육실이란 조교가 훈련병과 같은 생활관에서 잠을 자게 될 때 조교가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곳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조교를 위한 방이 바로 훈육실입니다. 선임이 말하길 무언가 복잡하고 일이 막 널브러졌을 때는 일단 그것을 가장 먼저 정리하라던 그때 그 선임의 가르침이 문득 갑자기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는 분명 5차원적 존재가
제게 준 직감이자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더 집중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이어가던 시간이 일주일이 될 때쯤 문득 한 가지 빅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얻어낸 그 한 가지 빅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릴 건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제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집중 몰입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단 10분 만에 얻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집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정돈에 대한 정보를 찾아다니게 되던 중 문득 안 대장님이 1000억대 자산가 형님에게 들은 현관을 정리하는 노하우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빅 아이디어는 제게로 순간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안 대장님이 그 영상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는 현관의 신발은 항상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방향대로 정리정돈을 해놓아야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는 좋은 향기가 나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강한 직감이 불어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영상에서는 현관에 가족 사진을 배치하고 또 주변에서 받은 복돈 같은 것들을 쓰지 말고 현관에 배치하라고 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자, 어쨌든 이를 종합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결국 집안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야는 눈의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비교적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이지만 실은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서는 그 안의 공간 에너지 모두를 느낀다는 거예요. 비록 내 눈이 바라보는 자리가 흐트러져 있는 이부자리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잠재의식은 그 흐트러진 이불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모습이 신발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너저분한 현관이라면 우리의 눈은 굳이 그 현관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현관의 어지러운 모습 모두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잠재의식이 어지러운 에너지 파동에 노출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해도 아마도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의 나의 의식 자체에 타격을 입진 않더라도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은 그 모든 것들을 의식한 채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고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널브러진 에너지에 반응하며 점점 피로도가 쌓이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평소에는 널브러져 있는 내 방 자체가 굳이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거나 불편한 점을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 정말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그 너저분한 공간 자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여러분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잠을 자고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 선녀가 말하길 내가 잠드는 머리맡은 항상 아무것도 놓지 말고 깨끗이 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면서 나의 에너지는 회복되기에 나의 머리맡에 물건을 두게 되면 제대로 휴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어지러운 공간을 통해 나의 잠재의식이 지속적으로 어지럽혀지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에 노출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얻은 깨달음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5차원적 존재가 주는 그 메시지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공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나의 5차원적 존재, 나의 잠재의식이 주는 그 직감의 신호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움직여서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신호 자체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내 목표에 대한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는 내 목표를 위한 자극 말고도 수많은 자극적인 요소들이 나를 유혹하며 나의 선택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직감에 둔감해지는 나의 현실은 이런 자극적인 신호에 더 적극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절대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력일 리 없는 아주 위기 상태가 분명할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내 주변을 정리정돈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잠재의식이 평안함을 느끼도록 해야 함에 있어요. 잠재의식이 평안할 때 나의 목표에만 더 집중 몰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몰입은 5차원 세계의 메시지를 더 적극 끌어당기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확률을 더 높여주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워져야 곧 채워진다라는 이 진리의 문장을 또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해요. 나의 잠재의식이 비워진 상태가 될 때
더 적극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각각의 요소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내 주변을 정리정돈해야 한다는 각각의 영역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모두 설명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현관을 정리정돈하며 나의 책상 위를 정리정돈하고 게다가 나의 의식 상태마저 정리정돈하기 위해 우리는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이런 작은 습관부터 변화시키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루틴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루틴의 방향이 결국 정리정돈과 귀결되는 것.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건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잠재의식을 나의 목표에만 완전히 몰입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일주일을 저 스스로 보내면서 또 저 스스로에 대한 또 이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출산을 핑계로 너무 집을 방치한 내 모습을 적극 반성하게 된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거대한 성공을 위해 더 작은 미세한 습관을 어떻게 더 가지런한 방향으로 정리정돈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